한국 축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가 버려졌습니다. 저도 팬이라, 축구 팬이라 오늘은 감정에 절제 없이 말할 수 있는 점, 그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 2014 월드컵 직후,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사퇴할 때 안정환 지금 선수한테 얘기를 했다 하죠. 한국 축구가 나를 버렸다. 그런데 2026년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이번에는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 팬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선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후보에 오른 감독들 팀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훈련, 전술 같은 걸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우리의 홍명보 감독 그런 거 없었고 1순위라고 해서 덥석 받아들이고 감독직에 취임을 했었죠. 결국엔 흔히 그러니까 이제껏 줄창 이야기 돼온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었다? 실은 그런 거 전혀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번 월드컵의 이 성적은 단순하게 한 사건이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임시감독 행보, 그리고 전력강화위원회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거, 거기에 이임생 위원장의 독단적인 선임까지. 이들은 생각보다 축구를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죄인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첫 번째, 축구인 그 자체들입니다. 2022년 12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음 월드컵, 그러니까 북중미 월드컵이죠.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게 돼서 아시아 출전 티켓이 8장에서 9장 사이가 될 것,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진출은 거의 가능하다. 그러니까 축구 자체를 되게 쉽게 본 거죠. 이게 2022년 12월,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직후에 그때 당시 부회장을 맡았던 김병지 현 강원FC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말했던 내용입니다. 48개국 체제가 되면서 월드컵 정도는 쉽게 간다. 그리고 굳이 벤투호가 4년 동안 불안발을 했다. 그러니까 2+2년. 어차피 월드컵은 가게 될 거니까. 거기에 이 전력강화위원회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박주호 선수죠. 현재는 은퇴를 한 상태지만 이 선수가 마인츠, 도르트문트 같은 팀을 뛰면서 유럽 경험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유럽에 아는 감독들 그리고 아는 지도자들, 행정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박주호 해설위원, 선배 축구인들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박주호가 자신의 인프라로 해외의 다양한 감독들을 접촉했습니다. 제시 마치가 그랬고요. 투웨이 사단도 접촉을 했었고 그 투웨이 사단의 수석 코치는 실제로 원래 감독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지지부진하다가 라이프치 감독을 맡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 감독들, 분데스리가의 여러 감독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 리스트, 특히 제시 마치를 제시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의 의견은 크게 누군데?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을 추천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을 했던 그게 바로 정혜성 위원장 산하의 전력강화위원회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축구 지도자협회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 지도자협회가 있었는데 한국 축구 지도자협회가 이때 당시에 감독을 선임하려고 막 노력하던 당시에 국내 감독도 명장 자격이 있다. 당시에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있었고 박항서 감독 베트남, 그리고 김판곤 감독도 말레이시아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국내 감독도 세계적인 명장 대우를 해줘야 되고 세계적인 명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국내 감독을 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뚜껑을 열어보니 신태용 감독, 김판곤 감독 둘 다 나란히, 물론 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울산에서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홍명보 감독을 절차에 맞지 않게 선임을 하니까 이번에는 협회를 비판합니다. 이 축구 지도자 협회는 계속 돌변합니다. 비판하다가 정몽규 회장을 지지 선언하고 사퇴한다니까 힘 모아야 한다면서 반대를 했다가 이번에 월드컵 32강 탈락했죠? 다시 돌변해서 축구협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축구인들이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지도자들이나 혹은 시스템만 가져가려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인으로 택했죠. 자, 두 번째 죄인 정몽규 회장입니다. 축구를 망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정몽규 회장입니다. 근데 본인이 회장 재임을 할 때 암흑기가 절정을 이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주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배제될 때 최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홍명보 전무 그리고 김판곤 위원장일 때
정몽규 회장은 결정권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슈틸리케와 신태용은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 팀은 16강에 갔던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몽규 회장 재임기에 축구 외교는 대실패했습니다. 사촌형 정몽준 회장 시기에는 우리가 피파 부회장도 하고 혹은 AFC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정몽규 회장이 무언가 선출로 직을 맡기보다는 돌아가면서 맡는 그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외교의 대실패를 경험하게 됐고요. 정몽규 회장이 재임하던 기간에 월드컵이 4번 있었습니다. 그중 3번을 대실패하게 되죠. 이 패착의 절정은 클린스만으로 완전히 그 나락을 찍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외교에서 본인이 가장 불리하다라고 여겼던 부분이 아무래도 네임밸류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네임밸류를 채워줄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 초유명 감독을 데려오면 이 부분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정말 독일 대표팀 이후로 헤르타 베를린을 말아먹고 팽팽 놀고 있던 유리겐 클린스만을 선임을 합니다. 왜냐면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근데 클린스만은 예상했다시피 경력만 화려하지 실력이 없었습니다. 쌓아올린 플레이트는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러니까 축구의 플레이, 벤투부터 쌓아올린 빌드업 축구가 다 무너졌고 축구 외교적인 이득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일했고 결국 그게 성적까지 이어져서 수십억을 위약금으로 줘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또 한 번 맞이했죠. 거기에 이 클린스만 선임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정을 무시한 선임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결정한 후에 탑다운 형식으로 선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밑에 찍어 내린 거예요. 왜 찍어 내렸냐면 절차를 형식으로만 거쳐도 그게 절차를 거치게 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려버리려고 했던 시도였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클린스만 감독이 정몽규 회장 아들 결혼식에 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월드컵 당시에도 정몽규 회장도 갔었고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에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이었으니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교감을 클린스만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로 폭로하기도 했죠. 이 클린스만이 대실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를 반대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제적인 네임밸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클린스만이 대실패하면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됐죠. 이거 자체도 정몽규 회장이 어느 정도 협회와 이런 폭정을 막아야 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수 없는 스스로의 패착이 연결됐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사퇴했죠. 월드컵 전에 이제 사퇴 발표를 먼저 했죠. 근데 이 퇴임도 굉장히 비겁해요. 문체부의 징계항소 소송이 패소합니다. 그러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항소 의사를 나타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결국엔 그 항소를 해도 승산이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왔겠죠. 법무팀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정몽규 회장한테 남은 선택지는 2개입니다. 찍혀서 나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옷 벗고 나가느냐. 정몽규 회장은 당연하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옷 벗고 나갑니다. 왜? 명분이 있었으니까.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표팀이 더 응원받기 위해서 욕먹는 내가 나갑니다. 나 욕먹는 내가 나가니까 나 잘한 거예요 하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홍명보 감독도 나갔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표팀 감독 없습니다. 그럼 감독 선임을 해야 되는데 감독 선임하려면 회장이 최종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최종 인가를 해줘야 회장이 없으면 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못합니다. 당장 9월에 A매치 있고 내년 초에 아시안컵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 공백이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돼도 감독을 선임하려는 작업이 시작돼도 언제 마무리가 되고 언제 윤곽이 그려질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 회장 선거가 9월 정도래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9월에서 10월까지 대표팀 감독이 없는 상태로 혹은 임시감독 상태로 하반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사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죄인,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죠? 이임생 위원장입니다. 사실상 이 사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서 월드컵을 조진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퇴한 이후에 이 권한을 대신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감독을 협상하는 척 했지만 홍명보 감독을 스스로 내정을 했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1위가 아닌 감독을 1위라 말하면서 읍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1위가 아마 박은하 감독이었을 거예요. 박은하 감독이 1위고 2위가
홍명보 감독이고 3위가 포획 감독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감독 선임권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다른 감독들을 협상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임생 위원장한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체부 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독단적으로 홍명보 선임을 주장했고 선임을 했다? 이거 자체가 애초에 규정 위반이어서 중징계가 내려왔던 겁니다. 문체부 중징계가 이래서 내려왔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니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수원 삼성 감독 시절에도 팬들이 버스 막았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 국정감사에서도 사퇴하겠다면서 울던 분이 무슨 깡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요. 사퇴 얘기 나왔으니까 사퇴 얘기 해보겠습니다. 요직에선 사퇴했습니다. 근데 대한축구협회를 그만두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지금 이임생 위원장은 지도자 보수교육 쪽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제 주위에 지도자들이 좀 있는 바람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이전부터 이임생 위원장은 지도자 보수교육 쪽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를 떠난 적도 없고 현재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이임생 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 세 번째 죄인은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아직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죄인입니다. 홍명보 그 자체입니다.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한 국가로 2번 참가한 감독이고 월드컵 조별 라운드를 한 국가로 3번 탈락한 감독입니다. 물론 이 조별 라운드를 한 국가로 2번 탈락한 건 세계 기록은 아닙니다. 3번 탈락한 케이로스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쉽게 국내 최초로 남게 됐고 국내 최초로 또 있는데 연봉이 20억 받은 최초의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홍명보를 왜 선임하려고 그리고 홍명보를 선임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까를 제가 정말 억지로 짜맞춰 봤어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MIK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 이후에 선임이 됐죠. 그 MIK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령별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의 전술 그리고 혹은 방향성을 통일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적임자였던 게 20세 대표팀 했죠. 올림픽 대표팀 했죠. 그리고 성인 대표팀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를 다 이어본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감독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신태용 감독이 다 이어보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성인 대표팀 축구를 연령별까지 통일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이을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이 프로젝트를 억지로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뇌피셜로 때려보자면 있을 수 있다. 혹은 끼워 맞춰보자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MIK가 홍명보의 의도대로 이어졌냐? 아닙니다. 성인팀이 3-4-3 쓰는 게 작년이었죠. 그 비슷한 시기에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아시안컵에서 U23 대표팀 포백 썼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성적을 거뒀죠. 그러면서 이민석 감독 자체도 원래 어지간하면 아시안게임 맡으면 올림픽까지 가요. 황선홍 감독 아시안게임 맡고 올림픽까지 갔죠. 정말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면 아시안게임 맡으면 보통 올림픽까지는 갑니다. 아니면 애초에 따로 선임을 해놓고 따로 준비를 하든지. 근데 이민성 감독은 올림픽까지 가지 못하고 아시안게임까지 마무리 짓고 무조건 임기가 끝납니다. 이 이후에는 김은중 감독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MIK 자체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목적이 그거라면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 진짜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20억 이상 받는 봉사 있나요? 그리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울산 HD는 한국 축구가 아닐까요? 거기에다가 계약 당시에 봉사하는 것 치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임기를 보장한다. 왜냐면 본인이 중간에 2014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아시안컵까지 본인이 맡으려고 했으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홍명보 감독한테 사퇴를 종용해서 결국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사퇴를 했었죠. 그러니까 임기를 보장해라. 거기에 외국인 코치, 좋은 코치들을 선임을 해줘라.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원하는 코치진도 선임을 해줘라. 마지막으로 연봉을 정말 외국인 감독 준하게 맞춰줘라. 만약에 욕 한 번 더 먹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봉사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하다가 보니까 늘 느껴지는 게, 그리고 요번에 사퇴 기자회견 보다가 느껴지는 게, 취임 기자회견 때도 한국 축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까지도 한국 축구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홍명보라는 선수를 엄청 좋아했고 지도자 홍명보도 굉장히 응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홍명보 감독 책도 읽었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약간
인생을 좀 따라가 보려는,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를 좀 닮아 보려는 노력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홍명보 감독은 명예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2014년 월드컵의 짧은 기간, 9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이었죠. 선수단의 여러 상황, 기성용의 항명 사건이라든가 해외파 국내파의 분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박주영의 상태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월드컵에서 제대로 못 해봤다, 못 싸워봤다라는 기분을 느끼고 굉장히 모욕스러웠습니다. 결국에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밖에 없다? 이거 사실은 포장이고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박항서 단장이 먼저 나왔죠, 어제 기자회견. 박항서 단장은 이미 태국 2부 리그 프로팀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시즌을 프로 감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인 즉슨 어차피 이번 대회까지가 임기 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홍명보 감독은 질문 안 받고 입장문만 읽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 입장문은 더 황당하죠. 미안함보다는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열정을 다했고 뭐 여러 가지 사진들 많이 공개됐는데 이 상황에 대한 모욕을 느끼는 듯한, 그리고 이 상황을 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풀풀 풍겨지게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근데요, 최악은 이제부터입니다. 요번에 실패,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들이 쌓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닥쳐올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축구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요. 작년부터 대표팀 경기에 관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상암 경기장에 반을 못 채우는 경우도 생겼고 대표팀 경기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던 관중석이 텅텅 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의 축구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수입이 축소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대한축구협회나 가장 위에 있는 영역만의 피해가 아닙니다. 관련 사업이나 여러 산업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가볍지도 않죠. 일단 가깝게는 사람 수가 줄 겁니다. 그리고 사람 수가 줄고 계속 그 사업들이 축소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나 혹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축구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서 축구 인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실패했던 월드컵들, 그리고 축구가 굉장히 망가졌을 때 가장 먼저 줄어든 게 축구하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유소년 단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저도 뭐 만약에 조카가 축구를 하겠다고 할 때 축구에서 뭐해 소리가 나올 만한, 그리고 앞으로 축구를 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굳이 저런 축구를 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에 실질적으로 현재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축구 교실들에 있는 사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회원수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더 늘어나진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되면 선수풀이 줄어듭니다. 그 선수풀이 어디서부터 줄어들까요? 유소년 단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든 유소년 선수가 올라가면서 늘어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 선수풀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축구에 굉장한 어려움을 끌고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이임생 위원장이나 떠나면 그만 사퇴하는 게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 가깝게는 선수들이 기회를 또 놓쳤습니다. 손흥민이야 정말 마지막 월드컵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린 거고요. 거기에 있는 여러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여러 유망주들, 이 기회를 그냥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면 망가진 신뢰를 다음에 맡을 사람들이 죄 없이 그리고 이유 없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당분간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국내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되면 엄청난 불신,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불신을 얻고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박은하 감독이랑 포획 감독을 의도적으로 그냥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패싱을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불순한 태도로 임했다라는 게 박은하 감독의 폭로로 밝혀졌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떠났지만 앞으로에 다시 들어올 사람들이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번에 좀 잘 알았습니다. 쌓는 것은 되게 어려웠는데 작살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축구를 이용했던 회장이랑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축구를 이용했던 감독, 제가 오늘은 좀 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 김정우 PD가 있는데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어. 근데 제가 생각해도 오늘은 좀 강합니다. 근데 지난 3일간 32강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축구 팬들이 난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난민이지 뭐. 누구 응원해야 되지? 캐나다 응원해야 되나? 제시마치 우리 우선순위 1위였는데 제시마치 감독 돌려달라고. 그래서 팬들은 진짜 이번에 홍명보 감독에게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게 버려지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슬펐습니다. 어차피 센 김에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저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되게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의 미래 얘기를 하자면 어떤 감독을 데려와야 돼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벤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벤투? 난 포엣 감독은 놀진 않지만 뭐 이렇게 약간 프로팀 가면 전북 빼고는 금방 잘리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 그리스에서 잘리고 우리나라 대표팀 협상했던 거야. 회장, 그것보다 회장. 형은 회장 어떤 사람 했으면 좋겠어? 회장 이미 뭐 내정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다음 회장은 뭐 아니 이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목을 오피니언으로 해줘요. 이건 오피니언을 해줘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협회에서 뭐 받은 거 없고 축구에서 뭐 받은 거 없는데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회장도 이제는 좀 젊은 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난 아싸리 그냥 박지성 오면 안 돼? 박지성? 근데 박지성은 조금 이르고. 아니야 뭘 이렇게 뭐 있어. 그냥 아싸리 이 판 이렇게 된 거. 박지성한테 한 12년 맡긴다? 그렇지. 박지성이 한 4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게 좀, 왜냐면 미야모토 츠네야스가 엄청 젊은 나이에 일본 회장이 됐으니까. 우리도 젊게 가자고. 나는 박지성 회장. 근데 그거 약간 축구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박지성 회장이면 어느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까? 나는 진짜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슈틸리케 감독 끝나고 벤투 감독 오면서 홍명보 감독이 전무를 할 때, 협회 전무를 할 때, 그때 일에 대한 신뢰가 높고 홍명보 감독이 그때 일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정몽규 회장이 내심 다음 회장에 대한 후보로 홍명보를 내정을 약간 마음속에 정해놨대. 어느 정도 대물림을 하려고. 나는 차라리 원래 이 사람 꿈이 감독이 아니야. 협회장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행정가를 하는 거였어. 고위직에서. 그럼 본인이 원하는 고위직 행정가를 했으면 지금 이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감독은 제가 어느 정도 좀 더 사실 조사를 하고 있거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박지성 정도면은 해외 나가서 그 피파나 지금 피파 선수위원장이 유럽의 어느 구단을 가도 다 영향력 있을 거고. 그 사람만한 사람 없다고 보는데. 그치. 어. 나는 대통령 역할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영표도 괜찮을 것 같아. 이영표도 해외 생활 오래 했는데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은 박지성. 그러니까 힘은 박지성이 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이영표로 조금 체제 개선으로 하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다지고 올리는 건 박지성이 했으면 좋겠어. 그 둘은 어차피 지도자 안 할 거잖아. 지도자 자격증도 없다며. 그럼 그런 판에 애초에 이거를 그냥 쌓아 올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감독은 그 다음에 또 이야기 해보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감독은 벤버지님 다시 데려와. 다만 이제 벤투는 내가 때문에 벤투는 좀 걱정이. 벤투 와이프 인스타 보니까 어디 산책 중이던데. 놀고 있잖아. 놀고 있으면 빨리 데려와서 이 판 좀 정리 좀 하고. 얼마나 좋아 다시 오면. 난 내가 회장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응? 난 내가 회장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선포하시죠. 제가 지난 15년 정도 한 팀을 운영했습니다. 단순하게 팀을 운영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재기 선수를 도운 적도 있고, 뭐 K3나 K4 혹은 이제 해외 리그로 가는 선수들도 몇 명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작지만 여러 대회를 개최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외교력도 갖고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대회 협상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통역사 하나 붙여주시고 같이 일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 붙여주시면 지금의 정몽규 회장보다는 일을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그리고 축구인들께서 저를 한번 밀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자리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밥벌이 제가 보장합니다. 저 장동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대한축구협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자격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스레베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